먼저 간단한 질의를 서참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된 질의는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참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서면으로든 좀 개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 듣기만 그 가습기 문제에 대한 저희들도 꾸준히 지켜보고 같이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그 흐름이 쭉 있고 논의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여서 저희도 지역에 가서 늘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김한정 의원님이나 민영배 의원님 다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특별한 희생, 그러니까 이 있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은 특별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도 실제 삼성병원에서 800몇 억인가 보상을 한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뭐 헌법 정신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국민들께 국가가 돈이 있으니까 또는 힘들지만 시혜적으로 준다 이런 게보다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 정신을 전제로 해서 다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오전에 기재위에서 답변하시면서 손실보상 연구보고서가 3월 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소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사회적으로 손실에 대한 상응한 이제 보상이냐는 좀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원칙적인 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이 세금으로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들림 없이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아마 뭐 홍 부총리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손실보상과 별도로 이제 재난지원금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손실보상 할 때 그 손실보상 금액은 감액하면 되는 거니까 재난지원금 논의를 별도로 하겠지만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뭐 해주면 되고 안 해줘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걸로서 국민들에게 일관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방역 현장을 책임지고 함께 간다. 그리고 이게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좀 이런 의지를 좀 밝혀주셔서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의원님 아마 지금 뭐 정부가 그 손실보상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의지를 저는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다음으로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에 논의가 가장 많은데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한계 소비 성향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국민들 전부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때 대략 KDI 분석에 하면 한계 소비성이 0.3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 0.4 넘는 것도 약간 있긴 한데 근데 서울시가 2020년 3월 달에 재난 지급 생활비라는 형태로 이름은 그건데 지급 대상은 이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계 소비 성향 분석 자료가 보니까 0.7, 0.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래 재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그 계층 그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온 국민에 주는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소비 진작의 목적이 제대로 효과가 나려면 한계 소비 성향이 이래 가까운 경우에 의미 있는 것이지 이 무작정 전 국민들에게 한다고 할 때 적극적 설명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게 갑자기 상황 논리 갖고 휘둘르면 안 된다. 그걸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재난이라는 게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으로 이익을 본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사례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그 고투 캠페인이라고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힘드니까 전부 다 국민들에게 소비를 하라고 캠페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코로나가 더 확산되니까 그 입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캠페인 그만해라. 그리고 차라리 영업 중단하고 확실하게 현금 보상이든 보상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금 쿠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권 하는 부분에 소비 진작이 목적이 아니라 소비 진작만을 갖고 올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의 방역에 초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확실하게 했다는 의지를 정부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 국면을 돌파한 다음에 소비 진작 할 때는 별도의 정책이다. 이게 절대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네. 풀쓰기 쓰는 건 그때 별도의 경제정책을 풀어야 된다. 네, 네. 이제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십사.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좀 하나 더 진전된 논의를 좀 해볼게요. 지금 3차, 1차는 뭐 전국민, 2차, 3차는 이제 맞춤형 했지 않습니까? 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맞춤형 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게 선별 맞춤형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각지대 발생한 것 때문에 신속하게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다 하자 막 이런 식의 중구난방의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으면 제도가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의 그 피해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 시스템이 진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진화했는 걸 확인하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 공감하에서 소득이 다 기재부에 좀 파악이 되도록 하도록 그 진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좀 장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가지고 그 국세청 자료라든지 건보 자료라든지 기타 하여튼 그 개인들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소득을 정확하게 하여튼 추측할까 그러니까 하는 실시간으로 꼭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필요하면은 예. 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국회가 예.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